많은 분들이 저속노화, 건강 식단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쉽게 시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부터 모든 식사를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아침부터 바꿔보세요. 저속노화 식단의 핵심 3가지는 초록 야채, 단백질, 그리고 질 좋은 지방이에요. 이건 실제로 저와 남편, 항암 치료 중인 3돌 넘은 첫째, 그리고 돌 지난 둘째가 같이 먹는 아침 식사예요. 4명 아침 식사 준비가 15분이면 끝나요. 저속노화 아침 식단인데도요. 저희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매일 아침 계란을 먹어요. 그래서 계란 삶을 물 먼저 올려줄게요. 계란은 보통 난각번호 1번 란으로 사 먹는데요. 먹던 계란이 다 떨어져서 유기농 사료 먹인 2번 란 사왔어요. 계란을 하루에 4개씩 먹으니 정말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닭들의 사육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닭들이 먹는 사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1번 란만 고집하지는 않아요. 한살림 안심대한 계란은 2번 란이긴 하지만 풀 사료와 난 GMO 원료를 사용하고 항생제나 항균제, 성장 촉진제 같은 호르몬제를 넣지 않은 사료를 먹인다고 해요. 계란은 항상 완숙으로 삶아요. 항암 치료 중인 첫째가 있어서요. 15분 삶으면 엉덩이 몽고반점 같은 푸른색은 없고 속까지 노랗게 아주 맛있게 잘 익어요. 계란이 익는 동안 다른 것들 준비해 볼게요. 이거는 그린 스무디예요. 이 스무디를 먹은 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십자화과 채소로 만든 스무디를 매일 아침 먹어요. 오늘 먹는 이 스무디는 양배추, 브로콜리, 아보카도, 그리고 레몬과 물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스무디 위에 올리브오일을 2바퀴 정도 둘러줘요. 질 좋은 지방 섭취를 위해서요. 이 스무디 재료만 생각하면 진짜 맛없을 것 같죠?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뭐로 만들었는지 재료 얘기 안 해주면 누구나 맛있게 먹을 거예요. 키위 맛이 나거든요. 이것 보세요. 돌 지난 둘째도 새돌 지난 첫째도 엄청 잘 먹어요. 이런 채소들을 갈지 않고 먹으면 당연히 몸에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채소를 씻고 다듬고 찌고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채소를 먹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십자화과 스무디는 채소를 모두 찐 다음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스무디를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만들어 두고 바쁜 아침에는 꺼내 먹기만 해요. 매일매일 같은 스무디를 먹지는 않고 일주일마다 다른 채소 구성으로 만들어 먹어요. 이 스무디는 청경채, 브로콜리, 애호박, 토마토를 갈은 거예요. 이거는 비트와 배추가 주 재료인 스무디인데요. 이거는 단맛이 꽤 많이 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무디이기도 해요. 그 외에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청경채, 배추, 콜라비, 비트, 미나리, 무와 같이 항염, 항암 효과가 좋은 십자화과 채소를 주 재료로 해서 스무디를 만들어요.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닥터 라이블리 스무디 검색해보세요. 여러 가지 레시피가 나올 거예요. 이 스무디가 습관이 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스무디 한 잔이랑 같이 과일, 채소도 먹어줘요. 저희가 아침에 먹는 과일은 딱 2가지밖에 없거든요. 바로 사과랑 블루베리예요. 그리고 이 2가지도 꼭 스무디를 먹은 후에 먹어요. 아이들도 예외는 없어요. 저희가 공복에 과일을 먹지 않는 이유는 과일의 당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희가 먹는 이 사과는 자연 순환 농법으로 지은 사과예요. 수줍은 사과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저희는 보통 한살림 유기농 사과를 많이 구매하는데요. 가끔씩 정말 맛있는 사과를 먹고 싶다 할 때 여기 사과도 종종 이용하는 편이에요. 큰 사과는 1개를 4명이서 나눠 먹고요. 작은 사과는 2개를 4명이서 나눠 먹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한살림에서 사온 냉동 블루베리예요. 냉동 블루베리는 씻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씻어서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블루베리는 한 사람당 15알 정도씩 먹어요. 베리류는 항산화 역할을 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사과, 블루베리랑 같이 아침에 꼭 먹어주는 게 있는데요.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 혹은 방울토마토는 떨어지지 않게 꼭 사두는 채소 중 하나예요. 오늘은 방울토마토로 준비할게요. 이 방울토마토도 한살림에서 구매한 유기농 방울토마토예요. 보통은 아이들 3개씩, 어른들 4, 5개씩 준비하는데 오늘은 장보기 전날이라 좀 부족하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에 있는 채소 한두 가지 정도 더해줘요. 파프리카나 당근, 오이, 양배추 등 집에 있는 거로요. 원래는 스무디 재료랑 겹치지 않는 거로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양배추밖에 남아있지 않아 찐 양배추도 조금 더해줄게요. 이제 계란이 다 삶아져서 계란 껍질 까서 더해주면 아침 준비 끝이에요. 이걸 다 먹고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성분 깨끗한 치즈를 더 먹기도 하고요. 고구마를 쪄서 먹기도 하고 어쩌다 한 번씩은 밀가루와 소금으로 만든 사워도우 빵을 먹기도 해요. 작년 초 첫째 아이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먹었어요. 여행을 가게 되면 스무디는 파우치팩에 챙겨갔고요. 계란도 삶아가서 아침에 먹었어요. 이 덕분인지 암이 원래는 3군데 있었는데 항암 치료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2군데의 암이 없어졌어요. 저는 이 아침 식사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 아침 식사를 시작으로 점심, 저녁도 천천히 바꿔나갔고 그 결과로 건강한 몸을 되찾았어요. 저는 임신 전 몸무게 68kg 그리고 만삭에는 73kg까지 찍었었는데요. 출산 후 16개월 정도가 된 지금은 56kg를 유지하고 있어요.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식단만 바꿨는데도요.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건강한 저속노화 식단을 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중간에 입이 터져서 과자를 막 먹는 날도 있고 외식을 아예 끊어내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큰 방향을 잡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돌려준 식단, 식습관,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할 테니 꼭 구독하시고 다음에도 잊지 말고 제 채널 찾아주세요.